어제 제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의 행동은 매우 언론인으로서 부적절하고 또 향후에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거취를 정할 필요가 있고 조선일보도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했는데 어제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일단 보직 해임을 한 상태입니다. 언론인이 취재 명목이든 어떤 명목이든 이 어떤 기업의 협찬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취재를 한 것도 잘못인데 하물며 김진태 의원이 공개한 것처럼 이 오하 여행을 더불어서 했다면 그것은 이 취재 협조 수준을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앞으로 책임이 질 일이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고 아마 박수환 대우조선 이 박수환 사건 조사에서 이 송희영 주필은 아마 그 법적으로 조사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근데 그건 그거고 청와대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 사표를 냈는데 그 사표와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 보직해임 그리고 우병우 거취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청와대 스스로가요 송희영과 이석수와 우병우는 상관이 없다라고 확인을 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썩지 마라 그러니까 또 누가 썩는다 말이냐고 누가 제 또 댓글을 남겼어요. 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태 의원이 공연히 이 대목에서 송희영 주필에 관한 내용을 폭로를 했겠습니까? 김진태 의원은 친박 중에도 핵심입니다. 자, 지금 조선일보하고 청와대가 우병우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부분은 세상이 다 아는 거고 많은 언론이 우병우 수석의 그 의혹들을 보도를 했지만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실마리를 강남역 땅을 가지고 넥슨의 사준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지금 타겟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우병우 수석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송희영 주필 문제를 폭로했는가 안 했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송희영 주필의 사건이 4, 5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6월 달에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내용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을 지금 폭로한 부분은 우병우 수석의 문제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언론은 정치인은 거의 이 땅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김진태 의원이 우병우 수석에게 칼날을 들이대는 조선일보를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짐작되는 인물이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패 기득권 세력이 지난 주말에는 익명의 모 언론사 간부 S씨라다가 어제는 이제 송희영이라고 분명히 이름 석자 나왔죠. 조선일보에. 자, 그랬으면 그건 이제 송희영이 감당해야 될 몫이고 저는 매우 잘못됐다. 그리고 해명을 하더라도 해명도 지금 앞뒤가 잘 안 맞고 깨끗하지 못하다. 책임을 져야 될 거다. 법적이고 도덕적인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될 거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다 드러난 시점에서는 조선일보가 한마디를 해야 될 거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송희영은 옷을 벗었습니다. 이석수도 어제 옷을 벗었는데요.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내가 이직을 계속 있어서 되겠느냐. 자, 한 우파 단체가 이석수 감찰관을 고발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나서는 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 잘 조사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 특별감찰관이 인사혁신처에 사표를 제출했고 이후 절차에 따라 박 대통령이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낸 행동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 물러나라고 조사를 시켰을 건데 사표 내니까 또 불쾌합니까? 사표를 내지 말고 조사를 다 받아서
이석수는 잘못이 있다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때 사표를 내야 좋은 겁니까? 모든 일들을 자기 입맛대로 합니까? 어제 압수수색이 우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 페이퍼 컴퍼니니까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삼남개발 이런 회사에 그냥 적만 올리는 거기 때문에 가봤자 압수수색을 할 것도 없고 금고고 책상이고 텅텅 비어서 뭡니까? 이 백화점 같은 때 이 종이백에 그냥 조금 담아 놓는 거 장면 나왔죠. 반대로 특별감찰관실에서는 플라스틱 박스 여러 개 꽉꽉 담아서 여러 명이 들고 노는 모습이 이 어제 압수수색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병우 수석 자택이나 청와대 집무실, 골프장 관련사는 다 빠졌습니다. 자, 압수수색은 8곳 했지만은 과연 어제 압수수색으로 봐서 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다가 가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어제 이석수 감찰관과 통화를 했다라는 기자의 전화기도 압수해 갔는데요. 참고인 신분에 있는 기자의 전화기를 아침에 집으로 와서 갖고 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 밝혀야 될 부분은요. 세상은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석수와 조선일보 이 기자 사이에 내용이 중요하다면 이 기자의 내용을 보도한 MBC는 또 어떻게 그걸 보도했는가? 즉, 그 부분도 같이 밝혀야 옳은 부분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석수와 이 기자가 카톡으로 했는데 그 카톡으로 한 내용을 그 안에서 회사 안에서 몇 사람한테는 카톡으로 다시 옮겨줬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MBC에 가 있다는 부분은 이 부분도 역시 조사가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제 특별감찰관실이 운영이 되겠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특별감찰관실은 끝이 났습니다. 1차로 박근영 씨와 관련되는 사기 의혹을 고발한 게 불쾌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날 박근영 씨가 저렇게 쪽박을 차서 여러 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솔직히 유경재단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이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진작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가족 안에서도 정리가 되지 못하는 일을 특별감찰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피해자가 특별감찰관실에다가 투서를 해서 조사를 해달라 하는데 특별감찰관이 그걸 뭉개게 되면 특별감찰관이 과연 자기 역할을 회피했다고 해서 나중에 그래도 또 처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용히 수사해서 조용히 고발을 했다가 이번에 우병우 이석수 간의 알력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박근영 고발 부분도 같이 드러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뭐 때문에 특별감찰관실을 애초에 대선 공약으로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급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겠다고 공약을 국민 앞에 했습니까? 친인척과 대통령의 사촌 이내의 친인척과 그리고 이 청와대의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들을 조사하려면 180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함부로 손대려면 그야말로 이 조직은 청와대나 검찰이나 모든 국가기구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고, 그래서 특별감찰관실이 생겼는데 강제수사 권한이나 강제자료 제출 요구 권한 이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저렇게 힘이 없는 특별감찰관실에서 뭘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다들 걱정을 했죠. 그러면 선거 때는 공약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켜서 거수해서 투표해서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실이 사실상 실제 운영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된다면 애초에 공약과 법 통과 취지와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실의 운영 형태가 서로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자, 이로써 사실상 특별감찰관실은 초대 수장이 사퇴함으로써 유지될 것인가, 후임자 누가 하겠다라는 사람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애초에 특별감찰관을 이석수로 추천한 사람은 우병우 수석으로 법조계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선배님 이거 한번 하십시오 하고 해줬겠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이석수는 우병우 보란 듯이 사표를 내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수사받겠다. 니도 그만둬라. 와, 나는 그만두는데 니는 그만 안 두냐. 자, 어제 송희영도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두 당사자는 사표를 냈습니다. 송희영이 겨냥이 된 부분은 조선일보 주필로서 아마 우병우의 그 역삼동 땅을 보도하는 부분에 송희영이 실무적인 최종 결정권자였다라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싸움은 공정하게 뭐 둘 다 총을 차고 하면 같이 총을 차고 한번 결투를 하든지, 뭐 칼로 하려면 펜싱으로 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주먹으로 하려면 총 칼 다 내려놓고 붙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요. 한쪽은 칼을 차고 총을 찬 채 맨손인 사람과 싸움을 붙인다면 이 싸움이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미 국민 여론은 60% 70% 사이가 우병우 수석도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병우 사태가 본질이 뭔가 국민도 이제 헷갈리는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태의 해결 방안이 본질이 뭔가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지난번에 정윤회 씨와 3인방 사건 때 보면 정윤회 씨와 3인방 사건의 핵심은 3인방 비서관과 정윤회 씨가 밖에서 국정의 중요한 부분을 논의했느냐.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하극상이기도 하고 국가의 운영이 몇 사람의 어떤 이 체계가 아닌 이 하극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었겠죠. 그런데 그 본질은 뭡니까? 누가 이 정보를 유출했느냐 라는 논란으로 번졌고, 결국은 이제 좀 기가 세고 아는 게 많은 조홍천 비서관은 결국 법정까지 갔지만 고발당해서 무죄가 됐고, 애꿎은 경찰 몇 명만, 한 명은 자살하고 한 명은 다른 건으로 이 건까지 포함해서 감방을 갔습니다. 자, 그때도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었습니다. 국정을 전행하는 부분이 있냐라는 것이 본질이었는데 한마디로 누가 유출했느냐로 가버렸고 전형은 근거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초점은 유출에 더 방점이 찍혔습니다. 지금도 보면 우병우 사태의 본질이 뭐냐라고 봤을 때 사정을 지휘하고 한마디로 이 나라의 부패한 공직자들을 다 잡아내야 될 당사자에 제기되는 의혹들이 좀 있다 이건데, 이제 본질은요, 그걸 보도한 부패 기득권 세력 조선일보와 또 이 감찰관이라는 자가 그 언론의 기자와 이 조사 중인 내용을 유출했다는 걸로 또 바뀌었습니다. 유출 논란 측면에서 봤을 때 3인방 사건과 이번 사건이 거의 유사합니다. 저는 그때도 3인방이 정윤회 씨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떠나서 박 대통령이 잘 되게, 박 대통령이 잘 된다는 건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박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물러나 주는 거에 좋다 해서 욕 엄청 처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봐온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제가 우병우 씨 물러가라고 하면서 욕 좀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험악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관계없습니다. 사람이 이 말은 똑바로 해야지 말도 똑바로 못할 것 같으면서 뉴스 브리핑을 한다고 남들 앞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어제 어떤 분은 제 표정과 말투가 이상하다는데 어제 제가 감기가 심했습니다. 자, 지금 제 표정과 말투가 이상합니까?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상해질 사람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이 사태는 오래 가게 되면 한마디로 성자의 저주에 걸릴 사건이다. 우병우 수석이나 박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외견상으로는. 하지만 이긴들 뭐 하겠습니까? 이겼다고 거기에 축복이 있겠습니까? 영광이 있겠습니까? 상처뿐인 영광으로 이겨봤자 곧바로 이제 밑에는 낭떠러지,
즉 레임덕으로 가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우병우 수석을 이야기하는데요. 저 보십시오. 제가 이때까지 비박을 비판 안 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 안 했습니까? 야당을 비판 안 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친박이나 권력 핵심이 여러 가지로 좀 잘못 가는 것 같아서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조차도 하지 않고 저조차도 어느 한편을 아직까지 힘이 있는 쪽에 서서 또 떠들어대다가 또 다음 권력이 들어서는 거기에 빌붙는 이런 행태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충분히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일부 우파 보수 단체들이나 또 보수 매체들이 이 일에 일정하게 편을 들고 나선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옛날에 제가 저 3인방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러나는 게 대통령이나 국가에 도움이 된다 이래 말을 하니까 저보고 십상시 종편 생계형 패널이라 그럽디다. 생계형 같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지요. 종편에 나온 사람 중에 좌파 패널들 또 야권 성향 패널들은 그런 말을 해야 또 불러줍니다. 하지만 우파 패널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쓸 데가 없지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수도 없이 쓸 데가 없는 위치를 서기를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거나 어떤 사람은 한자리가 목적이라서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무작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고 이 펜스를 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은 제 양심이 살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나 돈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번에 이석수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정부 관계기관에서 고발하는 게 맞다고 보지, 우파 보수단체들 시켜서라고 하는 표현 아직 증거가 없으니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파 보수단체가 대신해서 고발하는 것, 과거에 이런 예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고발 전문 단체들이 좀 있어서 좀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요, 결국은 오래 못 갑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식으로 가서 이런 일들이 진압되고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식으로 좀 되돌아가기를 부탁을 하고요. 지금 이기는 것 같아도 이기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좀 더디게 가도 결국은 오른쪽이 이긴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입니다.